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영화에 그 어떤 참여도 하지 않은 사실은 영화 배우이지만 오늘은 모더레이터로 이렇게 응원차 참석을 하게 된 그리고 GV를 진행을 하게 된 박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본연으로 소개를 한번. 네, 안녕하세요. 방금 보셨던 영화 악마가 이사했다 연출한 이상근입니다. 감독님,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건 얼마 전에 있었던 엑시트 GV 그리고 각본집을 만들기 위해서 사무실에서 잠깐 뵙고 오늘 또 이렇게 악마가 이사왔다 GV. 저는 감독님께 뭘까요? 저는 솔직히 외유내강이 무슨 책을 잡히셨나? 그래가지고 뭐 네. 그래서 책을 만드시나? 예. 준비형 진짜 보급 개그. 한번 웃고 시작할까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박정민 배우는 오다 가다 뵀는데 이런 행보를 많이 도와주시는 거 보고 어쨌든 좋은 책을 이렇게 만드시고 출판사 사장으로서의 어떤 아이덴티티와 배우로서의 아이덴티티가 확고히 자리 잡고 계신 것 같아서 정말 좀 감동을 저는 좀 많이 느끼고 있는 편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여간 똑똑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기 직전에 진짜 주마등처럼 뭔가 떠올릴 때 거기 리스트 안에 넣었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박정민 배우 제가 죽을 때 박정민 이러고 진짜 그렇게 죽을 겁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네. 죽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어제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독님께 보자마자 문자를 드리려다가 감독님께는 이 자리에서 저의 감상평을 쭉 좀 나열하고 싶어서 아껴뒀고 주변 이제 외연회강 식구분들, PD님께 말씀드렸죠. 나를 울렸으면 이 영화는 꽤 많은 사람들을 울릴 수 있을 것 같다. 저 정말 사실 좀 작은 화면으로 봤는데 불구하고 뭔가 쫙 오더라고요.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이런 말씀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생각할 거리가 좀 있는 영화다. 꽤 많은 영화다.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순애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감정들을 제가 좀 어제 저녁에 막 느끼고 정말 문자 드리고 싶었는데 아껴놨습니다. 그런 인사이트를 갖고 계시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창작자로서 기쁘고 그 주마등 리스트에 두 줄 죽지 마세요. 별표까지. 예.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이 시나리오는 제가 듣기로는 원래 감독님 하드디스크에 감독님의 데뷔작으로 원래는 생각하고 계셨던 시나리오라고 알고 있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엑시트라는 영화를 먼저 만들게 되셨고 대히트를 치시면서 공전의 히트를 치시면서 이제 이 영화가 이 시나리오가 스크린으로 옮겨 오게 된 것 같은데 우선은 그 말씀부터 여쭙고 싶어요. 이 굉장히 소중한 시나리오였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시나리오가 이렇게 영화로 나오게 됐던 과정과 이렇게 나오고 나서 지금의 어떤 소회를 짤막하게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영화 감독 연습생으로 이제 약 2010년부터 한 14년도까지 이제 여기저기 출몰하면서 카페 같은 데 이제 다니면서 글을 쓰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뭐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 하나둘 데뷔를 하거나 아니면 업계를 떠나가고 하면서 이제 좀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라는 게 자다가 갑자기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근처 그 스터디 카페 가서 뭐 12시부터 한 8시까지 진짜 앉아가지고 뭐 볶음밥 시켜 먹었어요. 한 달 정도 만에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써놓고 이걸로 이제 데뷔를 해보자 해서 꼼짝꼼짝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약간 소꿉장난 같기도 하고 뭔가 잘 안 돼서 왜 안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다른 걸 써야겠다 해서 쓴 게 엑시트였고 이제 외연내강을 만나서 만들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차기작으로 뭘 할까 하다가 원래는 2시의 데이트라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 사실은 2시의 데이트라는 게 낮 2시에 만나는 걸 떠올리시지만 저는
밤이라는 가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밤 2시에 만나는 얘기로 좀 써보자 해서 썼던 건데 그 시나리오 자체를 다시 읽어보니까 아 내가 왜 이거를 데뷔를 못했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좀 많이 부족했고 꿈만 컸었던 어떤 그런 시나리오가 이걸 고칠 수 있겠다라는 그때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고치고 다듬어서 이제 여러분들의 힘을 얻어서 다시 만들게 된 거죠. 네. 그 수정이 좀 된 거군요. 그 당시 처음 썼던 당시보다는. 그렇죠. 이제 엑시트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전에 뭐 결혼 필요인이라는 제목으로 뭐 제목이 포기였던 적도 있고 결혼 필요인에서 벌어진 일이 칠순잔치로 바뀌었다면 2시의 데이트라는 그 시나리오 원작도 위층 아래층에 사는 어떤 이웃 사촌이 벌어지는 미스테리한 사건을 다루긴 했지만 만나는 것 이후부터는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를 완전히 썼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당시에 어떤 그런 모자란 부분을 좀 다시 재창조해서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감독님에 대한 리서치라고 아무튼 좀 조사를 좀 했었는데 독자가 감독님과 대학교를 같이 다녔던 누군가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은 천재라고. 학교 다닐 때부터 정말 그 사람만큼 자기 천재를 본 적이 없다.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마 같은 학교 동기인가에 그 파묘의 장재현 감독님 또 계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 기수가 대단한 감독님들을 많이 그 학교에서 배출을 해내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 어떤 자기의 천재성을 믿고 조금 더 방대한 시나리오를 써서 그랬던 건가요? 혹시? 그렇다기보다는 저기 장재현 감독하고는 대학교 학부 동문인데 네. 제가 졸업하고 들어와서 사실 그렇군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건 똘망한 친구가 있다는 건 나중에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학교잖아요, 대학원은.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박정민 그 대표님에 대한 얘기도 그때 들었는데 되게 잘하는 친구가 있다고. 그래요? 그건 아닌데. 뭐 각색이 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때도 사실 저는 어느 학교 다니나 무슨 뭐 천재 소리 뭐 이런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사실은 그냥 잘하는 친구들 옆에 붙어서 기생하듯이 나도 저 친구의 밥만 따라가 보자. 라는 생각으로 워낙 그 뭐 어디 학교든 그 앞서 나가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 자괴감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끼기보다는 나도 저 친구의 어느 정도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그렇습니까? 겸손이라고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영화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까 봐요 이제부터. 네. 사실 제가 감독님에서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그냥 아주 짧은 대화들을 나눠본 결과 많이 엉뚱하신 분 같기도 하고 좀 남다른 면모를 갖고 계시는 분 같은데 사실 보통 그러면 주변에서 이제 곤란해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근데 또 아주 협조적이고 책임감 있는 4차원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짧게 경험해본 바로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감독의 모습을 보다 보니 엑시트라는 영화도 너무 제가 좋아하는 영화, 훌륭한 영화지만 이 악마가 이사 왔다가 감독님하고 조금 더 닮아 있는 느낌이 저는 좀 들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나리오 좀 수정하셨다고도 들었고 아마 그 수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오셨을 텐데 이 이야기를 만들겠다고 한 그 첫 지점하고 이 영화를 통해서 감독님께서 좀 관객들과 나누고 싶었던 어떤 이야기들이 무엇이었을까? 이제 관객분들은 다 개인의 역사에 따라서 이 영화를 각자 다르게 소장하고 떠나시겠지만 또 감독은 감독 입장에서 관객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저는 궁금했습니다. 애초에 거대한 주제나 제가 전달하고 싶은 얘기들을 맨 처음부터 딱 각인을 시키고 이야기를 진행할 만한 사실 깜냥은 없고요. 그냥 얘기가 진행하고 흘러가는 대로 거기다가 살을 붙이고 이런 얘기가 그래도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어떤 창작자의 욕망일 텐데 저는 차후에 생각해 보니 제가 이 영화를 한 2줄 정도로 정리할 수 있으면 저는 그냥 어떤 비유일지는 모르겠으나
길 잃고 걷던 사람들이 만나서 제 갈 길 찾아가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캐릭터 이름을 붙일 때 뭐 어떤 알아주십사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뭐 길고 또 어감이 뭐 길을 구하고 뭐 그런 뜻과 함께 뭔가 약간 주제적으로 조금 더 어떤 뉘앙스를 나타낼 수 있듯이 뭐 그런 식으로 좀 진행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떤 그 이 얘기 드라마 진행상에서는 누군가의 어찌 보면 뭐 처음 설레는 어떤 순간들, 그런 사랑들 그런 것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런 복합적인 감정들을 좀 담고 싶었는데 큰 그림으로는 어쨌든 어디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어떤 여정을 떠났을 때 거기서 헤매던 누군가들이 만나서 제 갈 길을 찾아가고 그렇게 마무리되는 영화를 한번 만들고 싶었어요. 그 길구란 이름이 그런 어떤 아이디어에서 나온 이름인 건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네. 뭐 길을 구한다, 네. 그러니까 길을 찾으려 한다라는 뜻과 함께 개구자를 써서 길 강아지라는 느낌을 좀 만들고 네. 싶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도 어느 정도 저는 동의가 되는 바가 있고 영화를 보다 보니 저는 그 길구라는 인물이 뭐 감독님께서는 이제 제 갈 길을 잃은 사람들이 만나서 제 갈 길을 가게 되는 어떤 여정을 그리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뭐 또 앞으로 요 GV를 진행하면서 길구 안보현 배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저는 길구라는 캐릭터가 그 어쨌든 자기 현실에 있어서는 뭔가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을 잃고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자신이 믿고 있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뚜벅뚜벅 걸어가는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그 인물한테 뭐 이입을 해서 봤다기보다는 좀 동경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 인물에 대해서. 근데 그런 어떤 길을 구한다라는 어떤 의미가 있었다는 거 들으니까 뭔가 또 조금 더 제 안에 이 영화가 깊이 다가오는 느낌이 들어서 내일 한번 또 볼게요. 뭐 할래다가 또 하면 네. 그리고 영화를 보다 보니까 우선 저는 이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게 되게 느껴졌어요. 와 감독님 이 영화 진짜 찍고 싶었나 보다. 라는 어떤 그 감독님의 그 내적인 어떤 그 신나는 상태가 뭐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영화의 진행과 특히 어떤 것들을 보면서 그랬냐면 사실 이 영화는 뭐 어떤 장르를 표방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코미디적인 요소도 있고 로맨스적인 요소도 있고 뭐 중간중간에 오컬트적인 요소도 재미나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어떤 로맨틱 코미디라고 통칭을 할게요. 그런 장르 안에서 이런 배우들의 어떤 블로킹을 구현한다고? 이런 편집점을 잡는다고? 이런 카메라 무빙들을 구현한다고? 하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영화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면서 저도 좀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그리고 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괜히 이 영화가 좋아져서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운드 디자인도 좀 섬세하게 이렇게 좀 구현을 해내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그 모든 점들이 사실 영화를 찍으면서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영화를 설계하는 부분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셨을 거고 스태프들과 함께 이제 아마 그런 스토리보드를 들고 현장으로 나가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좀 듣고 싶고 이미 뭐 훌륭한 영화지만 어떤 그런 설계 과정에서 더 뭔가 하고 싶었던 것이 또 있으셨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촬영 현장은 사실 저한테 되게 힘겨운 현장이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뭐 나를 따르라 하면서 나만 믿어 이러면서 가는 뭐 어떤 뭐 용장이나 명장의 어떤 그 기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서 한번 도와주세요. 뭐 약간 이러면서 가는 스타일인데 잘못하면 괴로워하고 잘 나오면 뭐 너무나 기뻐하지만은 현장은 언제나 힘들고 거기서 이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건 우리 동료들이고 그런 마련인데
아마 말씀하신 것들은 배우분이라서 그런 블로킹이라든지 동선에 대해서 저도 약간 놀랐는데 그런 걸 알아봐 주시니까 영화를 사실은 쓰다 보면은 프레임 인아웃이 엄청 많거든요. 네. 한 숏으로 구성하면서 프레임 배우들을 이동시키고 상황에서 맞춰서 카메라를 이동시키는 장면들이 많은데 이를테면 뭐 숏과 숏의 충돌로 보여주는 기존의 드라마들적인 것보다 한 숏에서 구성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만들어 보는 게 연기적인 면에서 더 재밌을 것 같았고 그런 게 좀 더 식상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데 나름을 좀 욕심을 부렸던 점이 있고요. 그런 게 뭐 장르적 특성과 좀 안 맞을 수 있던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나름 그래도 좀 치밀하게 연구 많이 하고 좀 방법적으로 생각을 해서 좀 다양한 샷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뭘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숏과 숏의 충돌로 영화를 찍으면 오히려 속도는 빨라질 수 있겠지만은 좀 더 느리더라도 좀 화면 연출적인 부분에서 좀 더 욕심을 내서 찍고 싶다라는 욕망을 읽어봐 주셔서 저는 사실 너무 감사한 것 같네요. 네. 여러분도 어느 장면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느끼시지 않으셨나요? 여기 기존에 봤던 어떤 로맨틱 코미디하고는 조금 다른 편집점이 있다. 소리 질러.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어떤 지점들이 그냥 영화를 사랑하는 한 명의 관객으로서는 굉장히 좀 저마저도 신나고 설레는 그런 지점들을 제가 굉장히 꽤나 많이 발견해서 이 영화가 더 좋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문제집 사러 서점에 가면 무슨 동화책 이렇게 뭐 땡땡 동화 뭐 이래가지고 책을 팔았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사서 집에 와서 이제 사서 보면 굉장히 험악하거나 야하거나 잔인한 약간 나를 속인 그런 책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책이 정확하게 그 반대의 느낌이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고편이나 뭐 아니면 시나리오의 어떤 시놉시스나 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굉장히 뭔가 오컬트적인 면모도 좀 있어 보이고 미스테리한 부분도 좀 있어 보이고 하여튼 뭐 호러적인 부분도 좀 있어 보이는데 다 보고 나면 오히려 이거는 한편의 동화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영화를 다 보고 나니 시나리오를 읽을 때도 저는 좀 그랬어요. 그리고 좀 놀랐던 것은 감독님을 그때 이제 외연회관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였나 그 전에 통화할 때였나 아무튼 이 이야기를 동화로도 만들어 보고 싶으셨다라는 어떤 생각 있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닌가요? 이게 서로 이제 말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넘어가야 되나 이거? 동화로 만들고 싶다기보다는 네. 동화 같은 얘기 아, 동화로 만들고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질문 좀 바꿀게요. 이게 한 두 줄을 지워야 돼서 이거 꺼졌어 잠깐만요. 아니, 동화책 만들고 싶어요. 아니 왜냐면 동화. 제가 그때 받았던 그 사파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여러분들 영화 엔딩 크레딧에 보시면 이제 그 공원이나 뭐 그런 사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집게도 뭐 이렇게 인형 뽑기 집게들도 나오고 그런 사파들을 제가 미리 좀 받았어요. 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각본집을 만들다가 필요한 자료들을 받다가 이제 그런 사파 일러스트들을 받았었는데 그게 제가 그 사파들을 보고 도대체 이 영화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를 보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됐고 그래서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라든지 그런 그런 사파들을 이용하시거나 어쨌든 일러스트 작가님께 요청드린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듣고 싶어요. 이제 서일이라는 사파 작가님이 그러셨고 네. 엔딩 크레딧에 사실은 그 책 만들어주신 것처럼 실제 책을 만들어서 그걸 덮는 시제 장면으로 영화를 끝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제목도 바뀌는 바람에 그거는 이제 안 하게 됐고, 근데 이제 그 사파들을 엔딩 크레딧에 잔잔히 넣어서 뭔가 마지막에 여운을 남기게 해주고 싶었고, 그리고 몇몇 사파는 포스터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게 조금 동화적이지만 약간 애니메이션과 어떤 동화의 어떤 중간적인 부분에서 이제 작가님한테 의뢰를 드려서 그리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엔딩 크레딧에서 나오는 이미지들이 사실상 저는 그 영화 그 이제 엔딩 크레딧에 애니메이션 효과들을 쓰는 영화들이 덜어 있잖아요. 저는 그 애니메이션의 분위기, 엑시트도 있었고요. 뭐 그것이 그 영화의 마지막 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가 굉장히 그 사파가 적절하게 저는 좀 이용이 됐다라는 생각을 어제 또 영화를 보고 나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알아봐 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너무 잘 알아보나 봐요. 얘기를 나눈 게 아닌데 네. 사실은 끝에 그 사파들을 많은 움직임을 주고 뭔가 현란하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거의 스틸로 네네. 무빙을 많이 주지 않고 그쵸. 네. 폰트 자체도 우리가 어렸을 때 보던 약간 신데렐라체 같은 느낌의 음. 폰트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마지막을 동화책에 한 속지를 보는 듯한 느낌을 좀 조금 어떨까? 네. 라는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 어떤 이런 동화적인 이미지들 그리고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분위기들은 사실 감독님께서 설계하시고 연출하시고 한 몫이 아주 크지만 또 한편에선 배우들의 힘이 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임윤아 배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임윤아 배우랑은 두 번째 작품이시고 사실상 지금까지는 감독님의 작품 모두 주인공을 한 그런 배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고 뭐 시쳇말로 리스펙하는 그런 배우예요. 임윤아 배우가. 저는 같이 뭐 기적이라는 영화의 작업도 한번 해봤었고 그래서 저는 그 임윤아 배우의 연기도 뭐 연기 너무 훌륭하고 제가 너무 연기적인 면에서도 제가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부러워하는 부분도 있는 배우인데 사실 이 배우는 또 태도적인 면에서도 아주 저는 그 현장에서 보고 굉장히 많이 배웠던 배우거든요. 저랑 굉장히 반대입니다. 그 배우는 저는 그래요. 카메라 뒤에서는 아주 용감합니다. 대본을 믿고 대본을 분석한 나를 믿고 세상 테토남 그렇게 용맹할 수 없어요. 카메라 뒤에서. 근데 카메라 앞에 가면 이게 무섭거든요. 카메라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 카메라뿐만이 아니죠. 거의 뭐 현장에 있는 80명이 넘는 스태프들이 다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 무서운데 임윤아 씨는 반대라고 저는 좀 봤어요. 그 같이 작업을 할 때 카메라 뒤에서 엄청 떨어요. 심지어 뭐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이 영화 이제 악마가 이상하다는 영화 캐스팅 됐을 때 저한테 얘기했던 것이 너무 무섭다.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라고 얘기했던 게 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 친구 사실 카메라 앞에서 안 떨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거를 그 순간에 엄청 믿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놀라운 지점이 많았는데 저는 그 지점이 유나 씨가 선지라는 인물을 구현해내고 또 한편으로 문양이라는 어떤 하나의 또 다른 인물 그리고 그 문양이 악마 흉내를 일부러 내는 그 인물 사실상 새 인물이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유나 씨가 연기를 한 것이 그 인물을 구현해내는데 사실 한몫했다고 봐요. 그 변화무쌍하고 굉장히 과감한데 전혀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카메라 앞에서 의심하지 않는 배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이렇게 내가 평론가처럼 계속 평론을 하고 있지? 아무튼 저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고 이 영화에서도 그 몫을 톡톡히 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셨습니까? 그 유나 씨를 바라보는 그 과정이. 근데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너무 아까요? 그냥 정리를 다 말이 너무 많아요 지금. 아니요. 네, 너무 좋아요. 넘어가요? 정리가 된 거. 그래도 조금만 더 보태주세요. 네. 이하 동문인데요. 아 그래요? 근데 임윤아 배우가 사실은 맨 처음에 저희 어쨌든 둘에서 세 인물을 캐릭터 연구할 때 굉장히 고민을 서로 많이 했거든요. 뭐 웃음소리, 뭐 외향적인 거, 뭐 말투 그래서 진짜 굉장히 많은 버전이 있었는데 이제 서로 합의가 돼서 임윤아 배우가 맨 처음 저 웃음소리를 못 냈어요. 잘하시잖아요. 쉬운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웃음소리를 연습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목이 탁 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잘 잡아냈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여러 다중 인격의 설정은 아니지만 네. 여러 다중이 나오면서 거기서 자신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
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사실은 카메라 앞에 서서 막, 막 이러면 네. 어색하잖아요. 저는 못해요. 네, 그거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이러죠. 네, 그래서 근데 그거를 용기 있게 딱 해내는 거 그러니까요. 보면서 역시 엑시트 때 뭐 좋은 기억으로 같이 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임연아 배우가 사실 되게 좋은, 그러니까 농담이 아니고 진짜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맞습니다. 용병찬 것 같긴 한데 진짜 좋은 사람이라서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좋은 사람과 작업하는 게 저는 어쨌든 뭐 영화의 뭐 어떤 모토? 그렇게 영화 현장에서 모두 즐거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과 작업하는 게 그냥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분위기가 영화의 물씬 저는 풍긴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유나 씨 거기 대기실에서 잠깐 만나가지고 내가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 중간에 무슨 생각? 이거 혹시 상 받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나 씨가 쭉 그전에도 너무 훌륭한 배우였지만 뭔가 한 단계 더 저는 나아간 느낌을 이 영화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그건 아마 감독님의 혹시 지분이 절반 정도 있다고 저는 그냥 뭐 그냥 옆에 다 아니라고 하시면 뭘 하신 거예요? 저는 다 아니라고 그러고. 저는 뭐 그냥 조금의 땀. 네. 유나 씨가 감독님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네, 서로 좋아하는 걸로 하고 네, 다음은 안보현 배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그리고 저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저 안보현이라는 배우의 팬이 됐습니다. 네. 와 이거 뭐야 이런, 사실 저랑은 만난 적이 별로 없어서 그냥 그 이제 보현 씨가 나왔던 영화나 뭐 드라마를 통해서만 그동안 봐왔었는데 이 영화에서 특히 이 배우의 어떤 배우의 매력이 정말 굉장히 많이 발현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배우 진짜 이미지가 독보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실제로 보면 뭐 여러분들도 아마 아까 무대에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면 진짜 크잖아요. 듬직하고 사내, 완전 사내잖아요 이 사람. 아까 저 대기실에서 인사하는데 형이라고 부를 뻔했어요. 진짜로 너무 몸이 좋고 막 잘생기고 완전 남자다워서.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 되게 보호해주고 싶잖아요 보고 있으면. 그래서 아니 이거 뭐지? 이거는 이 사람의 진짜 큰 장점이다. 그리고 그게 이 영화의 길구라는 인물이랑 굉장히 맞닿아 있고 이거는 아마 대체가 불가능하다. 뭐 영화가 완성된 다음에 늘 뭐 이제 나오는 이야기죠 배우들에 대한. 근데 이 길구라는 인물은 안보현이라는 배우가 아니면 할 수 있는 배우가 많이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영화를 보면서 들었고, 화자로서 사실 이 영화의 화자고 사실상 이거 뭐 이제 배우들만 좀 아는 걸 텐데 영화에서 소위 이제 가져간다고 하죠. 씬들을 가져가는 역할들이 다 있잖아요. 사실 이런 화자 역할이 손해 봅니다. 항상 네, 손해 봐요. 오히려 막 조연들이 그 씬을 가져가거나 막 관객들의 눈과 귀를 끊는데 저는 그 화자 역할을 너무 잘했다고 욕심 없이, 그 욕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선을 타면서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이 배우 어떻게 생각하셨지? 이 길구라는 역할로? 왜냐면 영화에도 많이 등장하는 배우가 아니었잖아요 그 전까지는. 근데 이 배우를 어떻게 길구라는 인물, 그러니까 이 배우에게 어떻게 길구라는 인물을 발견했지라는 궁금증이 정말 크게 들더라고요. 일단 저도 처음 봤을 때 약간 이렇게 봐가지고 사운드 잘하잖아요. 네, 주먹도 이만하고 복싱 선수였어요. 근데 이제 네, 약간 이런 형태의 인간이 있을 수 있나? 라는 식으로 너무 잘생기고 맞아요. 남자답고 진짜 약간 알파메일이 딱 내 눈앞에 등장하는데 맞아요. 와, 진짜 어떤 삶을 살까 막 지나가면 막 밥 공짜로 주겠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막 그건 좀 원래 잘생기면 밥 공짜로 그래요? 주지 않아요? 주신 적이 있으세요? 잘생긴 사람한테? 얻어먹은 적 있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없고. 그렇습니까? 저도 없는데 길 가는데 갑자기 누가 밥을 줘요? 그렇죠? 왜 우리 지금 여기서 꽁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쭉 봤는데 와, 근데 저는 일단은
전혀 길고 같지 않은 사람이 캐스팅돼야 된다고 생각했고 활자에 쓰여진 생각대로 하면 떠올리는 인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전혀 길고 같지 않은 사람이 캐스팅돼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 반대되는 것들이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안보현 배우의 어떤 외강 내유적인 면이 좀 드러날 수 있겠다. 왜냐면 외강이잖아, 외강. 너무 외강이잖아요. 근데 속에 그 소년이 한 명 약간 이러고 있을 것 같은 느낌? 그 친구가 나와준다면 이 영화에서 정말 독보적인 캐릭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저는 찰떡이라. 그리고 윤아 배우와 키 차이도 어느 정도 감안을 했어요. 안 됐겠네. 아니 뭐 요새 제품들이 좋은 게 있어요. 뭐 애플박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키 차이가 주는 그렇군요. 어떤 네. 황금 밸런스를 또 네, 중요하다 네, 네.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선지 그리고 길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아마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티끌없이 착한 사람 보면 눈물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오 이게 정말 선한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괜히 울컥하는 게 있는데 제 길구가 그래요. 저한테는. 그리고 선지를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특히 길구는 전혀 어떤 악의가 없이 선지를 옆에서 지키고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될수록 그 안에 있는 문양이도 온 힘을 다해서 지키기 시작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여인 안에 있는 인물에게도 깊은 공감을 하면서 자신을 투영하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영화 보면서 길구가 진짜 판타지다 라는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어느 순간에는 이 인물이 오히려 나한테 주는 감정의 폭이 너무 깊어서 영화를 계속 이렇게 좀 지그시 지켜보는 맛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그 길구한테 감독님이 어떤 자신의 투사를 했던 것은 아닐까? 뭔지 모르게 외모는 조금 다르지만 묘하게 비슷한 면모가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길구라는 인물의 어떤 정서나 감정의 진행 방향 그리고 아까도 뭐 살짝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아낌없이 전진하는 인물 이 인물과 이 인물의 감정은 감독님께서 겪어보신 걸까요? 전혀 아니고요. 전혀 뭐 그런 일조차도 그래요? 없었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시나리오를 쓰실 수 있었을까요? 저희 뭐 옆집에는 저랑 동년배도 좀 친구가 살고 있고 막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저도 길구처럼 그렇게 뭐 이렇게 누군가를 보호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뭔가 이렇게 자신의 행에 대한 일이 있으면 뭐 돌진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지. 제가 제가 쓰는 캐릭터 자체의 모든 것을 다 제 안에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걸 들고 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창작자들이 보통은 자신의 어떤 워너비라든지 아니면 자신이 겪었던 일도 물론 많이 쓰긴 하지만 저는 그냥 제 결대로 이 길구라는 인물이 이 드라마의 어떤 서사의 여정 속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제 시스템 안에서는 맞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결혼하셨나요? 어 이거 괜히 너무 개인적인 질문인가? 사실 이게 빨리 나올 수 있는 대답이잖아요. 네. 안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네. 저는 뭐 아직 싱글입니다. 싱글이고 싱글이시군요. 네, 그냥 싱글이에요. 그런 거. 이거 저희 나중에 또 한 번 더 이야기 나눠보는 거. 저는 진짜 이 영화에서 이 어떤 이 사랑의 형태가 묘한 어떤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영화 뭐 내일 한 번 더 볼 테지만 보면서 좀 이런저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 싶다. 말거 좀 죄송한데 제가 싱글인 이유가 이런 판타지를 네. 느끼고 쓰려면 어떤 뭔가 충족이 되면 네. 안 나올 것 같아서 약간 일부러. 네, 약간 뭔가의 그 부족함이 어떤 창작에 어떤 그 용암이 되지 않을까? 나는 충분히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영원히 결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 많이 보고 싶어서. 네.
근데 농담입니다. 가족 얘기 뭐. 아무튼 그리고 저 되게 그냥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요. 엑시트도 그렇고요. 이 영화도 그렇고요. 양마가 이사 왔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현대의 어떤 수도 혹은 완전 도시 이 한 복판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사실 요즘에 그런 영화가 저 많이 못 본 것 같거든요. 어떤 한 서울 시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가장 옆에서 많이 볼 것 같은 공간. 그런 곳에서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훌륭하게 얼기설기 짜여져서 가는데 혹시 이런 어떤 서울 혹은 도시라는 공간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고 계시는 지점이 있으세요? 아마도 그건 제가 서울 촌놈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서울 이외에 많은 곳에서 또 살아본 경험이 없고 보통 저는 옛날에 그 코로나 시대 때 제 동서울 집 회사였거든요. 일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결혼을 두 줄은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자신이 본 것만 이게 식견이 좁다 보면 언제나 여기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저도 그래서 이제 좀 딴 데도 가보고 네. 이제 뭐 그러려고요. 저는 너무 좋아서 말씀드리는 거였어요. 네. 와, 저런 서울 시내의 어떤 배경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많이 봤던 공간들이라 전혀 새롭지 않게 다가올 수 있는 공간들이 또 새롭게 해석이 되어서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저는 꽤 흥미로워가지고 이거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짤막하게 드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네. 질문이 3개가 남았고요. 관객분들한테 질문 좀 받아야 되는데 2개만 하겠습니다. 네, 짧게 대답해 주세요. 네. 똑같다. 저는 그 이제 감독 영화를 보면 두 편의 영화를 이제 본 또 관객으로서 너무 좋아하는 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코미디적인 요소인데요. 제가 진짜 코미디 영화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또 무슨 영화 좋아해 하면 사실 좀 읍서 보일까봐 어디 가서 코미디 영화를 좋아합니다라고 잘 얘기를 못해요. 근데 저는 코미디 영화 보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특히 이제 굉장히 잘 살린 코미디 리듬감을 보고 있거나 그런 어떤 잘 설계된 코미디의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상기되거든요. 영화 보면서.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악마가 이사 왔다를 보면서 기술적으로도 영화적으로도 그리고 연기적으로도 또 되게 잘 만든 코미디 영화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고 감독님께서 전작도 그렇고 이번 악마가 이사 왔다도 그렇고 코미디 요소를 놓치지 않으시잖아요. 그거는 감독님의 어떤 코미디에 대한 지론 혹은 뭐 본인이 만든 영화에 대한 어떤 기조 같은 것들이 따로 있으셔서 그러신 건지. 코미디를 워낙 좋아하고요. 좀 진지한 분위기보다는 코미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감정들이 있잖아요. 네, 코미디도 네. 종류가 되게 많고 그렇죠. 거기서 뭐 희노애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게 코미디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사실은 다 같이 웃고 즐기고 근데 저는 뭐 공감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겪어보직한 일들로 상황을 만들었을 때 그게 진짜 비웃음이 나오는 게 네. 우리 모든 이 대한민국 땅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같이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웃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 공유하고 싶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좀 감독님 코미디가 보고 싶습니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그 좀 룸이 있으면 저도 좀 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만날 네. 때마다 하시는데 사실은 이렇게 저기 계속 말씀하신 거면 네. 저는 그냥 제가 이렇게 컨택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네. 말은 집어치우시고요. 찍혔으니까 시나리오를 주세요. 예. 농담이고 너무 그냥 감독님이 이렇게 설계해 놓은 앵글에 내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그런 배우들이 또 그런 게 있거든요. 자기가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고 동경하는 어떤 감독님의 앵글. 그러니까 저는 그 앵글이 감독의 시선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 감독님의 앵글 안에 들어가고 싶은 욕망들이 어쩔 수 없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뭐 말버릇처럼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말 뭐 이 자리를 여기 많은 관객분들 앞에서
근데 이수환 감독님이 안 넣어주실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좀 다 시기를 좀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살짝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네, 너무 제가 감독님의 코미디를 보면서 저의 어떤 짧은 소회였고 또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나누고 싶은데요. 아직도 제 어제 밤 9시 40분경 집에서 이 영화를 보면서 나 왜 이러지? 하면서 코를 훌쩍였던 그 딱 한 24시간 전이겠네요. 제주도에서 그 독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선지를 찾아와서 이제 자칫 사라질 뻔한 문양이를 구해주는 길구가 저는 너 여기 좋아했잖아 하면서 지금 생각해도 약간 울컥해요. 너 여기 좋아했잖아 하면서 그 꽃밭, 그 정원이라고 하죠. 꽃 정원, 꽃의 그 정원들을 일부러 거기까지 데려가서 이름을 물어보고 그 이름을 이름 물어보고 또 선지가 혹은 문양이가 너무 아이같이 울잖아요. 유나가 연기를 왜 이렇게 잘하지? 라고 생각했던 그 카메라 정면을 두고 그 눈물을 흘리고 중간중간 나오는 그 도관에 갇혀있는 그 어둠 속에 갇혀있는 문양의 뒷모습 그리고 길구가 이제 그 문양의 이름을 3번 외치고 거기까지 길구에게 뛰어가는 그 문양이까지 저는 그 씬이 제가 요즘에 봤던 영화나 드라마들 중에서 가장 좀 마음에 꽂혔거든요. 그 배우들의 연기 그리고 그 배우들의 연기를 이제 후반 작업 때 편집을 하시고 음악을 붙이시고 하는 그 완성되어가는 과정에서 감독님이 느끼셨던 감독님만의 또 다른 감정들이 좀 있을까? 저는 직관적으로 그냥 그 영화가 주는 감정을 받아먹은 느낌이라면 감독님께서는 또 다른 어떤 지점이 있었을까가 좀 궁금했어요. 뭐 아무래도 클라이막스고 제일 감정적으로 공을 많이 들인 장면이기도 하고요. 사실 뭐 문양이가 악마선지 가로치고 문양이가 내 이름을 알아내서 3번 불러달라 하는 것은 사실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어요. 네네네. 그 문양이라는 친구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누군가 진심으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정말 성불할 수 있다는 어떤 감정 그 하나뿐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어떤 그게 의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유나 씨 같은 경우는 숏을 알다시피 많이 안 나눴잖아요. 네네네. 감정 연기할 때 그 맞습니다. 배우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되게 감정 소모가 많은 숏에서는 사실 집중력 있게 어떤 그 배우의 감정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길게 찍어서 사실 한 번에 오케이가 난 건데 그렇게 쫙 눈물 연기를 그 감정을 담아서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그 보현 씨도 사실 얘기 옛날에 한번 처음 주문을 외칠 때 울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솔직히 저 산만한 사람이 갑자기 막 우니까 이랬는데 본인이 약간 그동안의 여정에 있어서 처음으로 문양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해서 뭔가 감동을 좀 느낀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장면은 어쨌든 저 나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공도 들였고 네. 감정적으로 좀 두 배우가 자칫하면 사실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네네. 이 오컬트도 아니고 어른 둘이 나서 돌아가라 약간 막 이래버리는 게 자칫하면 잘못될 수도 있는 장면인데 두 배우가 그거를 싹 무시하고 그런 감정을 살려줘서 음악 감독님의 어떤 힘도 컸지만 사실 아시겠지만 좋아하는 장면은 몇 번 돌려보잖아요. 그쵸. 본인이. 네. 그래서 저도 좀 많이 돌려본 장면이긴 한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그 배우가 실제로 카메라 앞에서 느끼는 감정은 너무 놀랍게도 이 제사의 벽을 뚫고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고스란히 전해져요. 그 관객들에게 아마 굉장히 그 거침없이 전해진다고 믿는
사람인데 그 아까 안보현 씨가 첫 테이크에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는 아마 그 배우가 계획한 게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느껴요. 왜냐면 저도 계획하지 않은 어떤 그 감동의 그 감동을 느꼈거든요. 이건 슬픔이 아니라 뭐 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인 것 같은데 아마 안보현 씨도 그거를 그냥 계획하지 않은 감정이 나왔던 거 아닐까라는 그냥 짐작을 해보고 저는 또 그 장면은 나중에 좀 돌려볼 것 같아요. 약간 교보제로 배우의 교보제 박정민의 교보제로 제가 불법 다운로드하지 않고 가져가겠습니다. 까지. 아 정말 저는 그 장면에서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눈물을 막 쏟으면서 봤거든요. 그 내일 큰 화면으로 보는 순간도 꽤 저는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질문은 제가 준비한 질문은 몇 개 더 있는데 그냥 그냥 하나만 질문인 것 같고요.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관객분들의 질문을 안 받아볼 수 없으니 감독님께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감독님께서 선택을 해주시면 마이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형님. 그 형님이신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이거 동생이실 수도 있어요. 동생이 아니고 엑시트도 잘 받고 전 이상돈 감독님 팬이 있는데 정선지가 그 악마는 내가 아니라 날 보는 눈이었어요 이런 말을 대사를 하는 내용에서 그 의미가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독님께서 그 의미를 어떻게 했기에 정선지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좋은 사람을 이제 길구를 선택을 했는데 좋은 사람이라는 또 의미는 또 감독님께서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를 한번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뭐 남한테 가끔가다 살면서 상처를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뭐 싸잡아서 못된 사람이라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저는 상식선에서 최대한 자신의 선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 사실 되게 일반적으로 되게 많은 분들이 선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어떤 대사에 그 말씀을 하신 건지. 악마는 내가 아니라 네. 날 보는 눈이었어요. 정선지가 대사치는. 그런 대사가 없었던 것 같은데. 있었다고 친다면 네. 어떤 대사였을까요? 아마도 타인의 시선에 대한 본인의 악마화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지 않을까 그게 굉장히 있었을 법한 대사라서 모두가 날 바라보면 네. 내가 악마 된다? 약간 뭐 그 악마가 이사 왔다 2를 만드신다면 그 대사를 꼭 넣어주세요. 네. 제가 약간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네,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네네 뭐 저기 뭐 이렇게 하시는 분 가운데 네네 가운데 검은색 저, 나시 입으신 분. 예. 민소매티. 네. 그 문양의 독을 발견할 때 흰 오목눈이가 등장을 했었잖아요. 그때 흰 오목눈이로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이건 어묵눈인지. 무슨 새쪽 그냥 윤무보 교수님 같은. 흰 오목눈이는 워낙에 그게 귀여워서 알고 있었고 그냥 그 새는 사실은 이거 그냥 제가 그냥 재미로 맨날 영화에 넣는 건데 뭐 둘이 영화관 갔을 때도 계속 선지가 이제 악마 선지가 여기 옷비는 꽂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 은인데 새거든요. 새.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계속 끼고 있는데 카메라에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뜻하는 어떤 건데 사실은 그 새는 어머니의 어떤 상징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환생. 그래서 어머니가 와서 여기를 파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오목눈이 귀엽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제주도 태생의 다른 뱁새 한 종류 오목눈이도 있지만 그게 아마 흰 오목눈이는 제주도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무시를 했고 워낙 귀여워서 굳이 그런 이야기를 왜? 그냥 알아보시니까 너무 좋아서 네. 그래서 또 한 가지 첨부하면은 길구를 도와준 그 3명의 귀인이 있어요. 길구가 제주도 가서 길 찾을 때 부채를 들고 있던 할머니,
경운기 아니 오토바이에 길까지 태워준 할머니. 그게 사실은 부채 드신 분은 길구의 아니 선지의 외할머니의 상징이고 옷도 똑같이 됐어요. 그 보면은 나중에 그 아기가 튀어나올 때 그 다음에 그 경운기 할머니는 팔에 그 나비무늬를 해놨는데 그건 또 잘려갖고 아무도 몰라. 네.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길구의 엄마는 새 이런 식으로 그냥 설정을 해서 그냥 뭐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하면 뭐 이렇게 제가 뭐가 조합하기가 쉬우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오목누리를 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이스터 에그들을 찾아보는 맛이 또 있겠는데. 아니 근데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많이 잘 몰라야 이스터 에그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맛을 또 찾아볼 수 있게 만드는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더 받아보겠습니다. 3줄 가운데 네. 손 한 번만 더. 네. 그 문양이라는 캐릭터가 나온 이후로 내내 궁금했는데 그 문양이가 겪었던 아픔에 저도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문양이의 얼굴과 표정이 아닌 문양이의 뒷모습과 문양이가 보는 시점으로만 그렇게 스토리를 풀어나가신 이유가 어떤 의도를 가진 연출이신지 궁금합니다. 문양이라는 그 얼굴이 실체적으로 나오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입이 좀 안 되셨을 것 같아요. 그 윤화가 표현하는 선지라는 배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배제를 했고요. 영화에 문양이 배우가 나옵니다. 얼굴에 그 길구와 선지가 영화관에서 보는 영화의 주인공이 문양의 얼굴이고요. 그 다음에 그 길구가 빵집에서 그 점장님은 테마사라는 드라마를 볼 때 거기에 빙의된 주인공이 문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2번 출연을 시켜드렸어요. 시켜드리다니요. 혼자 수행했거든요. 얼굴을 꼭 나오게 하고 싶어서 네. 와 이런 이스터 에그가 정말 많이 숨어있는 영화입니다. 문양이의 뒷모습을 계속 열심히 열연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나중에 물어보시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게 한재아라는 배우가 연기를 해줬는데 그렇게라도 좀 보답하고 싶어서 그렇게 출연을 시켰던 자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남기 감사합니다. 이거 그렇군요. 그리고 뭐 아시는 분 아시죠? 하나도 그냥 선지와 문양의 이름도 사실은 썬과 문으로 의도는 있습니다. 와. 네, 그런 의도는 있어요 사실은. 이거 뭐 각본집이 아니라 뭐 이렇게 저랑 인터뷰 하나 해서 책 하나 더 만드실래요? 아니 근데 그냥 재미로 아니 너무 놀라운 지점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감독의 마음이 들어가는 또 이스터에그들이라서 찾아본 재미가 쏠쏠합니다. 예, 다음에 또 이런 자리 있으면 또 하나씩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쪽 요 라인에서 안 나왔으니까 저기 흰색 옷 입으신 분, 네 지금 그 각본집이 먼저 나왔잖아요. 그래서 각본집이랑 영화랑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 혹시 제주도를 설정하신 이유도 조금 궁금합니다. 저 관련해서 저요? 다른 점이 뭐가 있냐고 하셔서 제가 다른 점이요? 시나리오에 저 그 장면 되게 좋았습니다. 그 여러분들 영화에 보시면 그분 있잖아요. 퇴마사 같은 사람. 영식이가 이제 쓰러지고 그 선지를 부축해 나가는 길구가 영식이의 돋보기 안경 너머로 보이잖아요. 그게 원래는 시나리오 상에는 그 선지를 찍고 있던 카메라가 엎어지고 그 카메라 앵글 안에서 보이는 그 두 인물로 스토리보드에까지 그려져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것이 안경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게 이제 콘티를 하다가 근데 아마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전에 이제 그 영식의 할아버지 44대 위세사 영식이 뭔가 이제 옷과 안경을 물려줬다라는 그냥 설정으로 그 안경을 약간 스카우터처럼 뭔가 드래곤볼 뭔가 이렇게 영적인 거를 영식도 사실 영을 잡아먹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그런 설정을 줬는데 그냥 그렇게 설정을 주고 뭐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라는 설정을 했었고, 근데 뭐 시나리오에서 사실 많이 빠진 부분들도 있고 감정적으로 이제 쳐낸 부분들도 있는데 시나리오를 읽어보시면 좀 더 얘기가 좀 풍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영화가 더 낫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비교해 보시는 것도 무죄 지금 출간 오늘 했습니다. 왜 저한테 그러세요? 예. 예, 아무튼 오늘 무제 제가 운영하는 출판사 무제에서 악마가 이사왔다 각본집이 이제 나와 가지고 또 뭐 하나 있지 않아요? 제주도로 설정하시는데요. 제주도는 제가 엑스트 때부터 희한하게 제주도가 좋더라고요. 그게 제주도를 사실 영화 찍으면서 한 번 가고 싶다. 이게 약간 바다도 보고 지친 마음도 그냥 사리사욕. 선택고요. 바다를 보면서 이제 좀 힐링도 하고. 그러니까 사리사욕이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어. 감독이 이제 힐링을 하면 영화가 잘 나오니까. 아,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정시성을 가진 여주인공을 이름을 캐릭터를 만드는데 정시성을 가진 그 여자 캐릭터는 제주도에 산다가 디폴트 값이라 아 그래요? 영화를 찍으면 그냥 제주로 가고 싶어요. 네, 사리사욕입니다. 예. 근데 그 제주도 저는 그 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까 그런 편집들이 저는 되게 간단한 거지만 좋았던 게 그 김포공항인지 인천공항인지 아무튼 그 국내선으로 공항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이제 편집점이 나오는 길구에 그 어떤 공항에서 나오는 길구로 붙고요. 그리고 길구를 이렇게 찍고 있다가 싹 빠지면 야자수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제주도네 라는 어떤 그런 어떤 샷으로 그 공간들을 이렇게 재밌게 설명해주는 그런 지점들이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게 이제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 한국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우측에 제주 인터내셔널 에어포트가 나오게 찍기는 했어요. 외국 분들이 보시면 네네. 사실 뭐 제주도 이거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근데 뭐 한국 사람들은 그 야자수 하나만으로도 사실 뭐 이렇게 혐오함 있는 걸로 다 예예 돈다는 그러네요. 네. 네. 또 그런 지점들 또 되게 재밌게 영화를 관람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이제 막차 시간이 이제 막 다가온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맞춰야 되는 시간이 갑자기 이렇게 이제 맞춰야 되는 시간이 와서 아쉬운데요. 정말 그러니까 지금 감독님께서 뭐 영식이는 명을 잡아먹는 거다, 뭐 선지와 문영이 뭐 이런 거다 할 때